이런 법이 어디 있어? 첫 번째 사연은 억울한 상속인데요. 참 우리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만 딱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억울한 사연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이게 뭐야? 내가 명색이 장남인데 절반이라니. 동의 못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다 똑같이 나와. 눈에 불을 켜고 싸우는 삼남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10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된 김유지 씨. 거동이 불편해진 김유지 씨를 10년 동안 간병했던 사람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생사의 기로에 놓인 김유지 씨. 첫째와 막내를 모두 불러달라고 하는데요. 오빠 나야. 아버지 지금 많이 위독하시다니까.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어? 아버지 유독한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이번에도 잘 넘기시겠지? 아니 여보세요. 아, 형한테 좀 가보라 그래. 어? 예. 큰오빠도 너랑 똑같은 소리 하더라. 아니 어쩜 저리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정말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바쁘단 핑계로 아버지를 보러 오지 않는 첫째와 막내. 아버지. 그렇게 두 아들은 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김유지 씨. 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김유지 씨의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의 유언을 정리하기 위해 삼남매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내가 살고 있던 9억짜리 집은 첫째랑 둘째 딸이 반반씩 나눠 가지고 막내는 이미 집 한 채 거덜냈으니 한 푼도 주지 말라고. 뭐? 난 한 푼도? 아버지 유언장에 동의 못한다. 내가 명색이 장남인데 절반이라니. 앞으로 쭉 제사 지낼 사람이 바로 난데. 아버지 10년 동안 간병한 사람 누구야? 어? 내가 제일 많이 고생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집 거덜낸 건 빼야지. 자꾸 형편 내가 제일 어려우니까 나도 받아야겠어. 3분의 1은 내 거야. 다 똑같이 나와! 막내들 빠져있어. 10년 동안 모시고 산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혈안이 되싸우는 삼남매. 급기야 하고 있는 거야. 나이 유언 절대로 못 받아들여! 점점 극으로 치닫는 삼남매 재산 다툼. 자식들이 싸우지 않게 잘 물려주는 방법 있을까요? 아우 스트레스. 아우 보면서 너무 깝깝했어요. 네. 아 근데 이런 경우 이런 우픈 상황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다행인지 이게 모르겠는데 저는 외동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이렇게 또 볼 수 있네. 저는 또 장녀다 보니까 어. 아니 그렇게 오랜 기간 병수발을 든 딸이 얼마나 억울할까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 법알못 두 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어떻게 판결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한번 들어와 주실래요? 네, 양상국 씨. 네, 저는 네. 첫째가 6억, 둘째 2억, 막내 1억입니다. 왜냐면 첫째가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오. 제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사 6억, 그리고 둘째에게 한 2억 정도, 그리고 막내에게 주지 말라 했지만 제가 막내입니다. 1억. 해야 됩니다. 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좀 나네요. 반면에 예. 이승현 아나운서 뭔가 좀 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아버님 성함 기억하시나요? 김유자, 지자. 유지.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여 그대로 아버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첫째 4억 5천, 둘째 4억 5천. 막내는 이미 많이 해 드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빵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솔로몬의 판결은 어떨지 네. 일단 우리 양소영 변호사의 판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소영 변호사는 장남은 3억 7,500만 원, 차녀 3억 7,500만 원, 그리고 막내인 차남은 1억 5천만 원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오, 의외입니다. 지금 차남이 1억 5천만 원을 지금 받았는데요. 네. 이 판결의 이유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일단 이제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으니까 유언은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원래는 4억 5천, 4억 5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못 받은 자녀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류분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VCR에서 보셨지만 막내가 이제 막 찍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막내에게 그 상속분의 반을
돌려줘야 돼서 형제들이 골고루 반씩 돌려주면 3억 7,500, 3억 7,500, 1억 5천 이렇게 분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니 근데 유류분 이거 뭐 제가 뭐 유류세는 내봤는데 유류분은 좀 발음도 어렵거든요. 그러게요. 유류분 이건 뭡니까 이거는? 네, 유류분 제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데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유언을 남기시긴 하겠지만 꼭 합리적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자식들 차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상속분을 이제 일정 부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법으로 정한 유류분 비율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네. 뭐 상속 몫의 2분의 1이다. 딱 이렇게 정해진 건지 그게 궁금해요. 이제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는 상속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우리 VCR 사례 보면은 9억이니까 원래는 이제 막내도 3억에서 3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반에 1억 5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 직계존속과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우리나라 법이 정이 참 많습니다. 이게 한 푼이라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어찌됐든 재산의 일부라도 줘야 네.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오늘 시청자 배심원들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티벗으로 올라온 찬반 투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첫 번째. 의견 네. 보여주세요. 오. 내 재산 미운 자식도 물려준다가 72%, 와 절대 한 푼도 안 준다가 28%. 야, 아니 정이 많으신. 미운 자식도 물려주시는 착한 시청자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10년간 넘게 이렇게 아버지 병수발한 둘째 딸이었나요? 둘째한테는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더 착하게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족 사이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정 아닙니까? 정이죠, 맞아요. 인간적인 정이 중요한데 우리 법에도 따뜻한 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뭐냐면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효도를 많이 한 자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가져간다고 하면 효자들이 억울할 수 있겠죠. 억울해요. 그래서 기여분 제도라고 해서 효녀도 물론이죠.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뭐 병수발이라든지 뭐 용돈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저희가 또 립 서비스로 뭐 전화를 자주 드리는데 제가 어머니께 매일 전화 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전화 뭐 이런 거는 뭐 안 됩니까? 기여분에 포함되나요? 립 전화 서비스. 드리고 막.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했다고 효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요? 네, 우리 예.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규제가 돼 있는데요. 부모님을 특별히 불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거를 하거나 간호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재산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만 기여도를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뭐 몇 번 찾아갔다, 뭐 효도를 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누가 봐도 정말로 너무나 정말 대단한 효자다, 효녀다 이 정도가 돼야만 기여분 제도를 인정받아서 더 많이 받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증거가 중요해요. 우리 법에서는 증거가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모시고 살았으면 같이 주소도 같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병원비도 만약에 대줬으면 병원비 영수증이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가족들의 진술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네. 영수증 같은 거는 꼭 챙기셔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인 딸이 내가 부모님 지금 10년 병수발 들었으니까 나 기업은 이거 인정받을래. 나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속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업은 얼마 정도 인정할 수 있을지 한 3억 정도 전 3억 주고 정도. 싶은데 네. 얼마 정도 주실래요? 더 쓰셔야죠. 좀 더 들. 3억의 2배인 저는 6억을 딸한테 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법의 기여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한 10%에서 많으면 50%까지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에 딸이 한 10년 정도 병수발을 들고 정말로 효도를 많이 했으면 한 50% 정도의 기여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재산이 9억이면 네. 9억의 절반이 4억 5천만 원을 먼저 딸이 가져가고 네. 나머지 4억 5천만 원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3명이면 거기서 3분의 1, 그래서 1억 5천만 원, 토탈 6억 원 정도를 딸이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억 중에 6억이면 절반도 훨씬 넘는 훨씬 넘는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거가 있을까요? 변호사가 빈말하면 안 되겠죠.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알려주세요. 실제 판결이 있는데 네. 어떤 노부모님이 계셨는데 3남매가 있으셨어요. 3남매가 있으셨는데 이 아들들은 그동안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뭐 교육도 잘 시키고 재산도 많이 주셨는데 딸은 별로 뭐 교육도 안 시키고 별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치매가 걸리니까
이 아들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딸하고 사이가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머. 무려 30년 동안 30년. 치매 걸린 노부모 한 분도 아니라 부모님 다 모신 겁니다. 아이고. 어머나. 나중에 한 10억 정도 재산이 남았는데 그때 가서 아들들이 그거 똑같이 나누자고 하니까 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실제 소송했는데 우리 법원에서 딸에게 50%의 기여도를 인정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나. 이제 저희 부모님 병수만은 제가 다 합니다. 이제 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유, 이제 저는 뭐 법이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시부모님 15년 모시고 이제 같이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재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언을 남기고 싶어 하셨는데 저도 무엇이든 모르면서 오래 진행했는데도 막상 그 상황에 당황해가지고 뭐를 챙겨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 막 바로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화면에서도 자필 유언장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네, 우리 법상 유언의 방식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유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든지 뭐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주 증서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스스로 쓰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요 가장 간단해 보여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정확하게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 안 해준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 당연히 직접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날짜, 연, 월, 일까지 써야 되고요. 또한 주소, 또 자신의 이름, 성명까지 써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마지막 단계가 바로 날인입니다.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걸 다 갖춰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법알못 두 분께서 네. 아직 젊긴 하시지만 예. 유언장을 써오셨습니다. 써왔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세요. 내 전 재산은 KBS에 기부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모든 분들 오래오래 기억해 주세요. 2024년 2월 8일 1983년생 10월 1일 양상국. 네. 네, 이게 기부의 뜻이 있는 이렇게 훌륭한 분인지 제가 몰랐어요. KBS에다 기부를 하시는 네. 거예요? 대출받은 게 있기 때문에 KBS에서 대신 좀 갚아줬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지를 기부하는 건가요? 우리 이승현 아나운서 이렇게 똑소리 나게 써왔을 것 같은데요. 아주 내가 죽으면 예. 내 명의의 모든 재산을 아들과 딸에게 반씩 나눠준다. 당신은 이미 하고픈 거 다 하고 살았으니 자식들 재산 욕심내지 말아요. 유산 두고 절대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거라. 2024년 2월 8일 그리고 여의도동 내 집에서 자식은 딱 공평하게 줬는데 남편은 국물도 없네요. 당연하죠. 있을 때 잘해야죠. 잘해. 앞으로 잘하셔야겠네요. 네. 이때 이렇게 두 분이 유언장을 써 오셨는데 네. 이 두 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자,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네. 우선 이승현 아나운서의 유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쓰신 거 맞죠? 그럼요. 자필입니다. 네, 자필로 자서하신 거고. 자, 그리고 내용도 뭐 이제 유언으로 인정될 만한 부분들도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법적 효력 인정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화면에는 도장 찍은 거로 나왔습니다만 예. 실제 지금 보시면은 도장이 아니에요. 사인이 요즘에는 네네네. 도장 안 찍어요. 사인으로 다 해요. 그런데 네. 인감 도장은 아니더라도 네.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우리 법은 도장이 없으면 이제 무인 그러니까 지장을 찍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지장은 인정되는데 저렇게 서명 사인하는 거는 또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주소인데요. 주소? 네, 지금 있는데요? 아니 여의도동. 네, 어느 동에 사시는지 지금 공개를 하셔가지고 실제 주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동 맞는데요. 실제 주소를 제가 이제 이사도 많이 갈 거고 하니까. 네네네. 사실 우리 법은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특정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동까지 기재한 거는 유효한 주소의 기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승현 아나운서의 저 유언장 법적으로 적어도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겠고요. 양상국 씨의 유언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네. 도장 안 찍었습니다. 그러네요. 지장도 사인, 아니고요. 사인. 네, 서명했어요. 네. 게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돈까지만 기재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법상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끝까지 몇 동 몇 호, 그러니까요. 번지도 다 적고 완벽하게 만들어야겠어요. 그럼 우리 이승현 아나운서가 재산을 남편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자식들한테만 나눠주고 우리 양상국 씨도 KBS에게 KBS 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유언장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이거 어떻게 잘 써야 돼요? 네, 우리 방금 이제 손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그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될 게 자필로 쓰고 유언 내용 적고 그다음에 주소 날짜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 날인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거액의 자산가가 대학에 기부를 하겠다는 유언장을 은행 금고에서 발견을 했는데 저 날인이 빠져가지고 결국 소송했지만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평소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대학에 기부하겠다 여러 번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다. 뭐 이런 것들 다 입증했지만 결국에 날인이 없어서 효력이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말 꼭 명심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법의 요건은 없지만 가능하면 봉투에 넣어서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완벽하게 봉인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이 자필 유언장이 책 갈피에서 이렇게 책 사이에서 발견이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봉투까지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유언장도 못 쓰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간단하게 뭐 스마트폰으로 뭐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좋다. 아니 뭐 문자로 보낸다든지 이런 건 안 됩니까? 이번 유언장 이제 방송용으로 쓰셨는데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예? 뭐 장난 같으셨나요 혹시? 그러진 않았어요. 기분은 예. 장난이었어요. 기분은 진심이 1도 없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방송 때문에 유언장을 쓴 적이 있는데 굉장히 숙고해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심각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유언장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그 서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고요. 뭐 이렇게 문자라든지 톡이 간편할 수가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갑자기 톡으로 나 너한테 재산 주겠다 유언장인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렇네. 나중에 재판 가서도 이게 검증도 어렵고요. 그래서 요건이 딱 있고요. 다만 이제 스마트폰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딱 유언하면은 괜찮을 것 진지하게 그 사람이 이제 직접 출연해가지고 하기 네.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럴 진위도 것 나올 같은데요? 거고 효력이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우리 민법이 50년 전에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법에는 스마트폰, 동영상에 의한 그 유언이 없고 대신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녹음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녹음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동영상을 찍으셨는데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한테만 전 재산 주겠다고 한 동영상을 찍고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법원에서 1심에서는 증인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녹음에 의한 경우에는 증인도 있어야 되거든요. 무효라고 인정된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이 아닌 공정한 제3자가 증인으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3자가 화면에 등장해서 제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혹시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가지고 계시고요. 이게 좀 힘들다고 하면 가장 확실한 것은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위원회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